두 경우 모두 균형 잡히고 점진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아 생명 흐름들이 자기 인식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두 가지 힘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확장하고 수축하는 힘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반대되는 것들이 만나면 서로를 파괴하거나 하나가 상대방을 파괴하여 하나만 남게 됩니다. 사실 확장하고 수축하는 힘은 상호 보완적인데 이 말은 이들이 서로를 보완하거나 심지어 서로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힘이 존재할 때만 지속 가능한 형태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확장하고 수축하는 힘 사이에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힘은 반드시 공존하지만 균형을 잡아야만 서로를 상쇄하지 않고 견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형태의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균형은 역동적인 균형이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끌어집니다. 무엇이 창조의 기본적인 두 가지 힘 사이에서 균형을 만들까요? 여러분이 창조주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허공이 있고 원하는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다시 전체와 섞일 수 있을 강도의 빛으로 허공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한히 많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공 안에 창조할 수 있는 무한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 형태 중 많은 것이 허공을 채우는 최종 목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를 설계하는 방법은 한 가지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가 비록 무한한 힘을 가진 무한한 존재이지만 창조주조차 어떤 제한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형태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형태를 가짐으로써 특징 지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형태가 다른 형태들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뚜렷한 형태는 허공과 구별되며 다른 형태들과도 구별됩니다. 익숙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탁자를 설계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탁자는 의자와 구별되는 어떤 기본 속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의자와 유사한 탁자를 만들고 그 탁자 위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탁자라는 개념은 의자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공소에 있다면 탁자를 만들지 의자를 만들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요점은 형태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설계하면 형태가 구별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말은 동시에 두 가지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주라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창조주는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는 창조하려는 우주의 형태를 결정해야 하며 일단 디자인을 결정했으면 그 허공을 채우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주만이 유일한 창조주이고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유일한 형태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기본 설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세상이 있지만 그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창조주는 즉시 허공을 채울 수 있지만 그러면 전체와 분리된 허공을 창조한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조주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정적인 우주를 창조할 수 있지만 이것도 분리해서 시작하여 다시 전체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창조하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최종 목표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점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과정을 설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목표를 향한 진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원리와 법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원리들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지 허공으로 번쩍하고 빛을 한번 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빛은 허공으로 계속 확장해 가겠지만 조직화된 구조물들은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빅뱅 이론을 살펴봅시다. 이 이론은 우주의 모든 물질이 특이점에 압축된 후 거대한 폭발과 함께 외부로 팽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 지나고 초기 폭발의 혼돈 속에서 조직화된 구조물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구조물은 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구조물은 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을까요? 에너지는 왜 무작위적인 폭발로 계속 확장되지 못했을까요? 단 하나의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조직화된 구조물의 형성을 이끄는 특정 법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과학은 물질 우주의 전개를 유도하는 법칙을 밝히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법칙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무작위적 과정의 산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작위성이 어떻게 일관된 법칙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택을 통해 법칙들을 규정하는 지적인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법칙이 생길 수 있을까요? 따라서 과학은 진실로 지적인 창조주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법칙을 만들지만 일관성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작위성이나 모순을 허용하면 최종 목표에 도달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허공이 채워지기 전에 창조 과정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직화된 구조물들을 파괴하고 빈 허공으로 돌아가는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오락가락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조직화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창조 과정을 확실히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원리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한 창조주는 잠재적으로 일관된 법칙을 가진 많은 다른 형태의 세계를 설계할 수 있었고 따라서 모든 것은 허공을 채우는 쪽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특별한 세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어떤 선택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일단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면 이 형태의 세계는 궤도에 오릅니다. 그 궤도에 계속 있어야만 세계가 최종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